방금 뭐 댓글을 보니까 가처분이 기각됐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가처분이 기각된과 관계없이 우리는 본안 소송을 이미 2월 3일 날 해놨기 때문에 그 소송에 집중해서 뭐 가처분과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소송을 할 거예요. 예. 가정가 듣는 그 뭐죠 댓글은 그래서 이 사건이 뭐 이걸로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미 뭐 저쪽도 가처분 결과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역시 이 내용을 가처분 그 내용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고 본안 소송을 가서 결국 끝까지 우리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당원 소환이라고 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사유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전부 다 뭐 저희에 대해서 당원 소환 사유로 하고 제출을 했던 내용들도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해놨던 거고. 근데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지금 허은하 대표 당사에 출근하고 있잖아요. 그냥 출근하고 있죠. 당도 정상적으로 회의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처분을 할 게 뭐 있습니까? 가처분을 하려면 예를 들면 1,000원 합쳐서 가처분을 해야지. 저도 계속 그 주장을 했어요. 나는 사실 이게 가처분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가 가처분은 자기가 이걸로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건데 예. 허은하 불이익 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대표가 어떻게 법적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얘기했던 게, 아니 저쪽에서 가처분을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고 제가 통장도 해서 허은하 대표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은 아마 가처분 문제가 판결이 막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가처분은요. 시급히 뭔가 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 막아줘야 되는데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 허은하 대표는. 그런 경우가 가처분 기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전략을 세워놓은 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 만약에 이준석 의원 측에서 뭐 갑자기 이제 전당대회를 새롭게 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는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아니면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통장이나 도장을 뺏으려고 액션을 취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우리가 가처분을 또 내죠. 그 건으로 또 내가지고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들어간다면 전당대회 이 중지 가처분 같은 거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당원 투표를 했잖아요. 예. 허은하 대표가 안 받아들였잖아.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엄밀하고 당원 관계없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조금 이상했거든. 가처분 신청을 왜 했을까 했는데 아마 판결문은 받아보면 알겠지만은 뭐제 논리 때문에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 없지 않냐. 너희들은 그냥 어차피 당사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본안으로 가라.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그 선관위에서 예를 들면 저쪽에서 당대표를 이제 바꾼다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중앙선관위에 개혁신당의 당대표는 허은하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야 자기들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지 해보라는 거죠. 해서 그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지. 예. 가처분이 좀 이상한데 예. 그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캠프 내부에서도 가처분을 내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을 왜 우리가 먼저 내야 되지?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예. 선관위에서 이제 당대표 직인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선관위가 받아줬을 때 이제 가처분 들어가는 거고 선관위가 안 받아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요거는 약간 법률 대응을 좀 제가 볼 때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본안 소송 같은 경우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 당사 쓰고 있으니까. 선관위가 이 도장을 바꿔주냐 안 바꿔주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 당원 투표라는 게 좀 엉망진창이었다는 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나 좀 설명해 주세요. 당원 뭐라고요? 당원 소환 투표가 지금 엉망진창이었다. 그렇죠. 당원 소환 투표는 사실은 소환 투표하기 전에 이 당원 소환 투표를 하기 위한 그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당원으로서 그 규정을 보면 전체 어떤 당원의 20%가 투표를 해야 되고, 그 세부 규정을 보면 각 시도당의 10%씩 당원들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각 시도당이 10% 이상, 전체가 20% 이상. 그리고 어떤 당원이란 규정도 우리 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사람, 우리 당비 2,000원이거든요.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이란 말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에 각 지방 당원들이, 그러니까 각 시도당에서 10%의 당원 규정을 충족시켰다는 요건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당비는 6월부터 12월까지 중에 한 달이라도 낸 사람이면 자격이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도 각 시도당이 10% 이상 받았다는 걸 못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 당시에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온 게, 아니 이름 넣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저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이름 바꾸어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니까 한 명이 계속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다. 되더라. 100번이라도 되더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그 내용을 찍어 놓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이 공정성 아니라 이게 적법성에 대해서,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그래서 총 16,000명을 투표를 최초에 받았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4,000명의 허수를 빼내고 12,000명으로 20%가 넘었기 때문에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과연 12,000명을 수작업을 해서 당원하고 대조한 게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지금 그 당원 투표가 엉망했다는데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원안도 의미가 없고요. 원안성도 이거 아마 이 선관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선관위가 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선관위 지금 판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지금 법원에서는 따질 단계가 아니다. 이래서 가처분이든 원안이든 지금 법으로 갈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선관위 허가도장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불필요한 목적되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당대표의 이름을 바꾸고 도장을 바꾸려고 다시 등록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이제 그때 가처분을 선관위에다가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천하람이나 이준석 도장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 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당원 소환 투표자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선관위가 보면 딱 알 거 아니냐고. 그때 선관위가 바꿔주냐 안 바꿔주냐, 이제 그거가 문제죠. 그래서. 그때 다시 가처분을 내고 아니, 가처분 내는 게 소송을 아니라 선관위가 받아줬을 때가 좀 내는 거고, 선관위 안 받아주면 끝나는 그렇죠. 거죠. 안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그건 뭐 선관위가 안 받아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송을 했다 이거죠. 기억신당 표시죠. 황은하 증인과 14명 업체 내역 다 나와 있고, 카드 박승민 아니고 업체 500만 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업체 500만 원 무슨 얘기죠? 몰라요. 업체 500만 원? 근데 이거 우리 어차피 다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 아까 직인은 제가 설명드렸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봤던 게, 홍보물 만드는 것도 우리는 4페이지짜리를 17억을 줬다는 거고, 4페이지를. 뭐 우리하고 사이즈 비슷한 정당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크죠 그때. 근데 그 당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짜리를 13억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홍보물 만들 때 돈을 줬던 그 회사도 총 매출액이 1년에 연 한 3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우리가 17억이나 줘서 밀어줬다. 저도 뭐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만큼 높았다, 기획력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사진 기술이 되게 높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 종이 숫자는 절반인데 돈은 그만큼 4억을 더 줬다는 거는, 이제 이번에 우리도 대구 내려가서 많이 봤지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두 당이 돈을 나눠 먹다 보니까 많은 업자들이, 선거 때 브로커들이 붙어서 우리가 홍보물 유세차 뭐뭐 해가지고 1억 얼마에 해주겠다, 딱 맞춰서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리베이트로 15% 주겠다, 10% 주겠다라고 달라던 쪽이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곳에서 실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반드시 15% 넘게 받으면 모든 돈이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보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특히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이런 초짜들한테는, 공천받아 덜컥 내려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되게 편하니까, 모든 걸 알아서 해주니까, 당신은 유세차에 올라가 연설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총선 때 같은 경우도 그 전체적인 당 컨설팅이 박성민 쪽이 맡겼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총선 때 제가 듣기로는 이준석 의원이 동탄 지역구로 내려가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군데를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게 그냥 돌리는 게 아니잖아. 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돌려서 동탄을 정했고, 심지어 제가 뛰고 있었던, 한 달 반을 뛰었던 대구 수성을도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거기가 되게 잘 나온다면서 저보고 한 달 반 뛰었던 지역을 비우고 자기가 수성 을로오고 저보고 수성갑으로 옮기라 그랬거든요. 그걸 스피커폰 틀어놓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명함 돌리다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배신감 느끼고 이준석의 그 뻔뻔함 같잖아요. 거짓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치를 떨었던데 그때도 사실은 여론조사를 수성을 또 돌려봤다는 거고 뭐 북구 어디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 군데를 많이 돌려본 것 같은데 그럼 그 돈을 첫째 이준석 의원 그때 당시 후보죠 개인 돈으로 돌렸느냐 아니면 두 번째 우리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개혁신당의 당비로 그걸 돌렸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제보 여러 군데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가 대납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 아까 말한 대로 총선 지역구 한번 뛰는데 총 선거 비용은 2억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하는데 싸게 하면 500이고 정상적으로 하면 1000만 원인데 그걸 10번 늘렸다 그러면은 1억이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2억 가지고 현수막 만들고 차량 돌리고 인쇄 돌려야 되는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갈 거예요 아마 2억이랑. 그러니까 거기서 1억을 여론조사비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남들보다 여론조사 많이 돌렸다면은 그 선거운동비 2억에서 뺄 수 없었을 거고 당비에서 뺐던지 아니면 제3자가 했던지 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여론조사 그렇게 많이 했다면은. 뭐 다른 방법은 뭐 그게 없을 겁니다. 당에서 합법적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저는 참 그 의리가 없다 싶은 게 우리 지역구에서 43명이 완주했는데 그 43명들한테 진짜 이런저런 한 장 도와준 거 없고 누구 한 명 내려와서 선거 지원 유세 해준 적도 없고 뭐 지원 유세라고 하면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괜히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 대구 시민들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금지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까지 말자. 윤석열은 까더라도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시원하게 김건희 까고 뭐 이렇게 해서 갔던 기억이 나고요. 자기들 의전 똑바로 안 해준다고 막 불만 막 표출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찍혀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랬던 그걸 따져보면 당비로 돌렸다 하더라도 그 돈을 얼마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준석이 특혜를 본 거죠. 특혜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나 이거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기각 이유를 기각 이유는 안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도 얘기하고